아시죠? 그러면 개봉날 또 이렇게 관객들이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뵙는 소감 인사말 해서 겸해서 한 분씩 얘기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연출한 박선주입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개봉 날 그리고 첫 GV를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보고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에서 정원 역을 맡았던 한우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정원에서 상호 역할을 맡은 전석호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최대한 열심히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질문을 좀 쌓아주실 동안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거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2017년에 여기 있는 세 분이 같이 만드셨던 영화죠. 그 단편 미열이라는 작품이 모티브가 돼서 그 장편화된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한국 영화에서 단편이 장편화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걸 같이 만든 감독이 또 주연 배우분들이 고스란히 뭉쳐서 그걸 이어가는 경우도 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개를 다 이어보면은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얘기를 오랜만에 듣게 되는 한 부부의 이야기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점이지만 사실 단편과 장편이 좀 진짜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전에 있는 단편이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어가는 작품이라면 이 장편은 그 부부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관계, 가족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된 작품이라서 그 감독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어떤 결이라든가 관점 같은 것도 되게 달라서 보는 재미가 다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먼저 그 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배우로서 같은 캐릭터를 장편에서 단편에서 이렇게 이어서 연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또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인물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떠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배우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사실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재밌었고요. 그런데 그냥 배우적 욕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박선주 감독과 친하다 보니까 박선주 감독이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포용력이라든가 아니면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풍부하신 분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장편 시나리오를 네, 때 네. 진짜요? 어쩌면 우리가 단편 가지고 그 장편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고 선주가 그냥 하세요 라고 해서 아니, 본인이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 정도의 역할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편을 했기 때문에 너가 부담을 가지고 나를 캐스팅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의심을 살짝 하셨어요. 정말요?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본인보다 조금 더 있는 그런 좀 더 경력이 더 많은 배우가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정말 자기는 산부인과 의사 정도의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저는 그냥 하세요. 산부인과 역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제가 역할을 태어나서 언제 의사 역할을 해봤습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역할이 근데 되게 두 분의 우정이 아름다운 게 이런 거네요. 이렇게 되게 좋게 헤어지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이런 더 포용력 있는 감독 만나 뭐 더 포용력 있는 배우 만나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단편에서는 저희 두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에이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상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에이지는 이제 저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어떤 경험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단편 찍었을 때보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편 미열에서 더 이제 풍부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직업군도 더 이제 좀 더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물 관계들도 또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벌써 시크릿 가든이라고께서 이런 거 올려주셨는데 잘 보면은 그 단편에서 두 분이 똑같이 남편과 아내로 나오시는데 인물 이름이 다르죠? 그때랑 지금이랑. 그걸 다 보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인물의 감정이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불러왔을 만큼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보셨나 봐요. 근데 혹시 각각 인물의 이름에 뜻이 있어서 지으신 건지 바꾸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요. 우선은 정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 비밀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지금 영어 제목 웨이백홈인 상태에서 주인공 이름을 정원으로 처음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원처럼 뭔가 푸르르고 그러니까 자연이 주고 있는 그 강인함, 생명력, 그러니까 스스로 다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좀 단단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원이라고 처음에 주인공 이름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상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이름이어서 상우라고 했던 거고 소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쓴 다른 그러니까 영화되지 못한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만들었었던 인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영화에. 그래서 그때 소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소희가 주는 느낌들 이런 게 있어서 소희라는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감독님한테도 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미열에서 비밀의 정원의 이야기를 또 다르게 이제 확장을 시키시면서 가족이라는 게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장편화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사실은 미열과 비밀의 정원, 그러니까 미열을 먼저 만들고 나서 비밀의 정원을 만들긴 했지만 미열과는 조금 다른 영화라고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도 생겼고 만약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은 사실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그 정원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조금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단편 미열에서는 하루 반나절 동안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균열이 일어나는 그 순간과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들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의 가족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이 인물이 힘들었던 그 상처의 근본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엄마와 소희라는 가족이었고 그것과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정원이가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모랑 이모 캐릭터까지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근데 결국은 이 영화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 여러 가족들의 층위 안에서 상처나 이 보듬어지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관계를 보는 재미인데 결국 그게 다 배우님들 연기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연기하기 결국 쉬운 캐릭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분노를 느낀다고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원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스스로도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상호도 말을 안 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말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연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이렇게 또렷하게 갖고 그걸 내가 연기해야지 이런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이 올려주신 그 질문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에 몰입을 하려고 하셨을 때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근데 이게 다른 인물들이랑 좀 달랐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처음 겪는 일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정답이라는 건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어떤 그런 처음 겪는 상황이 딱 이제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해줬을 때 잠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해주시는 언제 한번 의사 역할을 맡아보고 근데 너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연기한다는 건 사실은 쉽진 않은데 아마 그것이 배우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표현을 해야 이제 관객분들하고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우선 그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약속은 감독과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작품에 대한 장면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공유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로. 네, 그러니까 어떤 연기는 훨씬 더 명확하게 해줘야 사실은 관객분들한테 그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해가고 치유를 해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모습들인데 거기서 어떤 명확한 정답을 줬다라면은 너무나 명쾌하게 끝날 수 있지만 사실 상호도 힘들고 정원도 힘들고 이모부 아마 여기 나오는 모든 가족 인원들이 다 어떤 그 혼란 속에서 이 가족이 형성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게 조금 서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서툴다 보니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상처를 어쨌든 이겨내고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감독이 시나리오에 녹여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연기한다라는 게 뭐 이해를 못했어요가 아니라 잘 모르는 모습, 어리숙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관객들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시는 내내 공감이 됐던 부분도 네, 그러니까 조금은 서툴지만 어쩌면 우리도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어떤 때로는 뭐 자주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같이 경험해보고 같이 이 영화를 즐겨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과장되지 않게 거짓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오연 씨가 정원의 역할을 했을 때 감정을 드러내는 씬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 대수와 네네 전반적으로 이게 저는 약간 상승 점점 끌어오르는 그런 그 곡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몰입을 위해서 어떻게 연기를 했느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매 씬마다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씬이 포인트가 되게 굉장히 명확하다면 그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할 텐데 이제 오연 씨는 매 씬 매 컷마다 되게 섬세하게 연기를 쌓여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 씬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게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씬을 찍어 나가면 그게 점점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 씬에서 했던 연기와 감정 거기서 조금 더 높여서 아니면 조금 더 낮춰서 그래서 밸런스 조절. 밸런스 조절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연 씨가 또 그 안에서 본인이 정원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충분히
표현을 해주시면서 저는 좀 그거를 조율하는 일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머리에서 좀 잊혀졌는데 너무 힘들 때 기억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매 씬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캐릭터에 대한 설명, 뭐 이 영화에 대한 이해, 씬에 대한 이해는 하고 들어갔지만,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씬에 확 몰입이 돼 있잖아요. 배우는. 그걸 또 거리를 두고 막 네, 조절하고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저는 거리를 둬야 되는 입장이었고 아. 배우는 몰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 씬을 되게 그 작품에 맞는 그래프 그리듯이 네, 막 네. 조절을 해가면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 표현이 섬세하니까. 그렇군요. 그 정말. 근데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되게 아까도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단편하고 장편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물 이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단편에서는 그 상호 직업이 요리사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목재 그 목공소라는 작업 공간 자체가 주는 정서가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 또 이제 우리 정원이의 직업도 수영 강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정하게 되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영화에서 인물들이 겉으로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물들이 지금 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표정이 어떤 그런 미묘함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큼 이게 뭔가 더 처지기만 하고 좀 대조되는 어떤 감정들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좀 활동적인 직업으로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겉으로는 활동적이지만 사실 이제 되게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근심이 있거나 이런 대조가 되게. 네. 좀 내면의 어떤 뭐 요동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정원과 상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요. 나무가 선택이 됐는데 이게 음양 오행 사주를 봐요. 그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상우가 뭔가 나무 같은, 정원이에게는 좀 나무 같은 좀 든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뭔가 화장대를 또 만들어주고 이런 그 나무를 그래서 그 인물들이 뭔가 그런 자연스레 새싹이 자라나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자연스레 한국인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계속 같이 가져가려고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느낌이 나요. 왠지 저는 단편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때는 또 요리사라는 직업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편을 보면서 되게 착붙이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되게 좀 거친 느낌이 있잖아요. 활동적이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 안에 좀 섬세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상우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또 보다 보면 와 진짜 상우가 그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정원이랑 연애하고 막 저기 뒤에 저기서 연애하다 결혼하고 막 이랬겠다. 이게 나도 모르게 막 그러다가 막 그 이모한테 들키고 막 약간 이런 거 막 나 혼자 상상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잘 보는데 신혜씨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배우님? 저도 그 이제 편집이 다 된 비밀의 정원을 보고 조금 놀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공소에는 정원이 많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 목공소에서 주는 그 날카로운 기계음 소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막 위태롭고 이렇게 주는 사운드, 직업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는 사운드라든지 그런 거를 감독님 참 섬세하시다. 근데 촬영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안 했나 봐요. 서로 아닌가? 이런 거. 사실 섬세하다.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측면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주로 그 배우의 어떤 연기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배우들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되게 그 각자의 생활 공간들 같은 것들이 영화 정서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게 배우님들이 막 이 영화를 위해서 잠깐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거 하던 사람이어서 이런 느낌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 묻어있는 거. 카메라 감독님이 잘 찍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와 계셨다고 어머, 계신다고? 마치 짠 것처럼 알고 계셨잖아요. 짠 것처럼 하려고 그냥 네. 받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디 계시죠? 맞춰보세요. 네, 저기 뒤에 모자.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단편 영화를 또 카메라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스태프분들이 거의 같이 그대로 해주셨고, 다 그리고 여기 가고. 오민혜 배우님도 사실은 단편부터 해서 네, 사실 비밀의 정원이 그냥 단순히 뭐 그렇다고 뭐 해서 뭐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같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온 시간들이 사실은 좀 더 탄탄한 영화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언제나 그때는 이제 감독님이 선봉에 서서 저희를 잘 끌어가 주셨죠. 이순신처럼. 네, 좋은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호형이 맞다라는 아이디어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배우님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나오시는 장면에서 햄돌이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웃는 얼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나신다고 하는데 그 장면들에서 오히려 가슴이 아프셨대요, 이분은.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가장 배우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좋았던 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영화에서 우리 영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장면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정원이 엄마는 안 계시지만 사실 이모, 이모부 그리고 동생 소희 그리고 저 정원이 이렇게 해서 옹기종기 앉아갖고 사실은 뭐랄까 촬영 때도 참 재밌었고 근데 나온 장면을 보고 나서도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고 싶어서 아니면 모여 있으려고 아니면 모여 있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우리 영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가족에 대한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우님도 하나 꽂아주세요. 모든 장면들이 사실 진짜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데 지금 영화를 보셨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그 마지막에 정원이가 그 나무 있는 데 가는 그 장면도 굉장히 꼽고 싶은데 엄마를 마지막에 만나서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정원이한테 재판은 어땠냐 하면서 이제 등을 살포시 이제 손을 얹은 다음에 수고했어 잘했어라고 하는 장면에서 저는 괜히 이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생각이 남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도 되게 반성 많이 했는데 저도 겪어보지 못한 되게 큰 사건을 겪은 분들한테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지, 배려심을 갖고 대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정원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가 근데 중간쯤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답이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왜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잊지를 못하고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막 근데 그렇게 그걸 또 제가 정원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저 말도 참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 영화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를 되게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영화 찍다가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답이 없으면 막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악인은 없잖아요. 근데 악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저는 누군가가 정원이한테 화를 낸다거나 뭔가 이렇게 다그친다거나 뭔가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인물들도 분명 있겠죠. 근데 우리가 따뜻한 어떤 말을 건네는 것조차 너 괜찮니? 라고
너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라고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쪽에 어떤 그런 악인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은 다 배제를 하고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존재하지만 정원이는 왜 외롭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해자로 가둬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면서 내내. 그래서 왠지 정원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괜찮아야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어쩌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정원이를 10년 동안 힘들게 했을 것 같다. 얘는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1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시선들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렇고 뭐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감독님하고 정원이하고도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 영화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식에 있어서 멈춰 있어서 괜찮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힘들었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너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 또 다른 아픔이 있을지 아니면 정말 조금은 밝은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군가하고 화를 내건 뭐 누군가에서 이런 거에서 조금씩 실수는 있을지만 그걸로 통해서 정원이도 그냥 단순히 멈춰있는 아이가 아니라 방금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에 정원이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또 거기가 또 풍부해지고 좀 더 이렇게 활짝 필 수 있는 날이 우리 영화에서 보여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는 그러한 희망 정도는 전달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배우님이죠.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인사를 노리고 있는.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보시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원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상처도 치유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저도 그 배우님이 아까 얘기해주신 가족들이 모여서 막 옥수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있죠. 영화 보다 저도 나도 저 자리 끼고 싶다. 근데 내가 되게 우울한 날이라도 저 자리 끼면 되게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도 이 영화에서 최고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첫 장면에서도 비가 오고 또 영화에 비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인물의 감정과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 비가 오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단편에서도 되게 중요한 장면에서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오는 상태를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비가 내리는 장면이 어떤 일기예보를 통해서 미리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다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정원과 상우가 비를 맞으면서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이렇게 젖어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부부한테 갑작스럽게 닥칠 어떤 사건을 좀 예고하고 은유하는 것이었고 그 상우가 그 비를 또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모부랑 싸우고 귀엽게 이렇게 갈게요. 나 오늘 비 맞을 거예요. 반항하는 네, 그 장면에서도 작은 이제 반항이었어. 비 속으로 마이크 들고 와서 하실 거예요. 알았어 얘기해. 알았어. 방해를 죄송해요. 빗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이에 대한 상처를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를 캐릭터를 만들었지만 상우도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우한테도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처럼 그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정원이한테 실수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게끔 이 인물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이 상처로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가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사건과 기억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맞게 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의 차원에서 같이 또 비를 그 우산을 쓰는 장면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감독님 생각을 안 하는 요소가 아니 있으시다. 진짜로 우와. 아니 너무 상처였던 게 그 비 오는 장면도 그렇고 사실은 그 목공소에서 그런 소리들 그리고 수영장의 물 그리고 그 정원이에게 큰 상처가 있는 나무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함께 걸어가는 그 바다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장면을 찍기 위해의 장면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 그냥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촬영 내내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뚝딱뚝딱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뭘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의 감정이 배우 한 명이 표현한다고 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실 왜 요즘처럼 이렇게 뭐 따뜻한 봄날이 오면은 마음이 살랑살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어느 날 문득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벚꽃 떨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객분들 몰래 그냥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차올랐을 때 어떤 그런 순간에 또 다른 감정이 표현하게끔 만들고 네. 참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잘했지. 네. 두 분이 서로 평소에 마력한 사이시라고 합니다. 네. 아니,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예요. 살랑 차고 잘했지. 그렇군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근데 사실 진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디테일한 요소 하나하나가 영화를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되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다 갖다 놓으셨다. 보면 볼수록 되게 이렇게 손때가 묻는 그런 것들처럼 하나하나 더 보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또 상호 형이 왔다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곳곳에 사진에 참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다. 짧은 머리 상호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원에 어렸을 때 증명사진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오르간에 3마리 개 중에서 하나는 귀가 없다는 걸 보셨대요. 맞아요? 그건 저도 모르는 모르다니 빨리 만들어내. 의미 있게 얘기 좀 해봐요. 오르간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일단은 가장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독립 영화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이 좀 비어 있다거나 이제 인물 중심으로만 이렇게 구성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예산적인 문제가 있죠. 미니멀이어서 미니멀인 게 아니고 미니멀일 수밖에 없어서 미니멀인 그런 네,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관객분들을 최대한 만족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장센,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뭔가 예쁘게 찍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팬시하게. 네. 왜냐면은 영화에 예쁘게 찍을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인물을 그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최대한 다 제대로 채워보자.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제가 근데 그 사진을 꼭 넣고 싶었던 게 미열 때부터였거든요. 그래서 미열 때도 제가 그렇게까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미열 때 제가 만삭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때는 아기가 있을 정이었는데 맞아. 그 두 부부의 아이가 서울숲에서 왜냐면 진짜요? 요즘 만삭 사진 안 찍는 부부
없잖아요. 와 이렇게까지 찍는다고? 그래서 만삭 사진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신혼의 결혼 사진들 이런 것들을 꽤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리얼은 아기가 아픈 게 또 되게 중요한 사건이 네.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가 짧으셨죠? 네, 짧으셔서 이번에 이제 비밀의 정원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정말 세월의 흐름을 그 2년이라는 어떤 시간과 결혼 2년 차니까 그런 세월이 잘 느껴질 수 있겠구나. 리얼 때는 혼났거든요. 머리 짧다고. 어디 신혼 부부는 남자가 머리가 짧냐고. 저는 의논 없이 자르고 정말. 말썽장이에요. 여기 사니까 머리가 짧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모자도 쓰고. 애써 위안을 했지만 분노를 제가 견디지 못했죠.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이 제가 잘 안 버려요. 제품을 언제 재촬영할지 모르니까 우와. 다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진들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원본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거 신혼부부의 어떤 컨셉이 제대로 딱 보여줄 수 있겠다. 이 신혼여행 갔던 사진들 그런 것들이 주변에 놓여져 있다면 관객분들께서 만약에 그 사진을 발견하신다면 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두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놓을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 네, 그 새마을개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집에 원래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댁에 그 단독주택에 그 집에 네 원래 그 있어서 제가 로케이션을 그 미열도 저 집에서 찍었었는데 저 피아노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썼는데 피아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허락 없이 또 네? 허락 없이 버리네. 제가 버린 건 아니에요. 제가 버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제가 다닌 이제 학교에서 그 소품실에 피아노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거길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집에 원래 있던 피아노랑 완전히 똑같은 피아노가 정말요? 정말 짠 거 아니죠? 정말요. 완전히 지구이 똑같은 할줄 알고 짠건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은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옮기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근데 옮겨서 신기하네. 우와 신기하다. 상우형이 왔다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대단하세요 감독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았는데 사실 그 정원이랑 상우가 사는 모습이 되게 알콩달콩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상우가 집안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빨래 나는 청소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먼저 온 사람이 걸레질 하고 있고 왜 빨래 안 하냐 빨리 걸어 같이 청소하자 막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상우도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렇지 그러면 그런 거를 속 시원해 말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 근데 왜 너네 엄마랑 이렇게 좀 소원하고 왜 이렇게 동생이랑 이렇게 대면하냐 이제 2년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겉으로도 단란하고 너무 좋은데 막 유산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떻게 말 못한 어떤 영역이라는 거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약간 조심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감독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상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 이런 정도는 왜냐면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수영 선수를 꿈꿨던 어떤 뭐 그런 직업군에서 그런 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직업적인 부분을 잃으면서 이렇게 그 지방에서
이렇게 도시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가 있었겠다.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상황을 추측하는 정도. 하지만 그것을 막 캐묻지는 않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스토리 안에서도 어느 그쵸, 정도 그쵸. 기다려줄 수 있는, 만약 그거를 애초에 막 파고드는 성격이었다면은 또 다른 결이 되었지 않았을까. 정원이 밀어내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시나리오 보고 느꼈던 게 정원도 그 어떤 상우의 다정다감한 모습이랑 미워에게 정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묻고 좀 이렇게 집요하게 했더라면은 미워하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 귀여워요. 상우라는 인물이 정말 착하고. 그렇죠. 일찍 신랑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상호입니다. 근데 감독님하고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중반부로 갈수록 우리 사이에 아니면 어떤 그 관계들의 어떤 균열이 조금씩 생겼을 때 분명히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득 그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상호는 머릿속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어떤 그 화살이 저쪽에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뭐야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때 얘기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였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온 거지? 잠깐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끔 상호를 보면서 어쩌면 조금 용기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가장 큰 용기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의 책임이고 저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나는 뭘 했던 거지? 나는 왜 이걸 왜 묻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다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화살을 저쪽으로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 화살로 인해서 상대방만 상처를 받을 뿐인 거지.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은 머뭇머뭇되고 나 뭘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지? 내가 그 자료를 왜 본 거지? 우리 지금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잖아 라고 해놓고 그럼 넌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맞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은 그래서 그게 조금은 누가 봤을 때는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야 속 시원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우라는 인물은 훨씬 더 자신한테 그리고 정원이한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정원이가 10년 동안 그 자리를 혼자서 이렇게 지켜내 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우라는 인물도 이모부 소희 그리고 또 이제 엄마도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켜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원이가 그 10년 전에 성폭행 사건을 당하고 나서 가족들이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 사건의 그냥 여파로 뒤틀린 거잖아요. 근데 진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결과 뽁뽁톡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잘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데도 결국 그것 때문에 꼬여버리는 가족관계. 감독님이 그런 가족관계를 설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앞서 상우가 되게 아픈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리니까 상우도 내가 정원이한테 실수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 그러니까 각자 캐릭터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뭔가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하고 정원이도 가족들한테 미안해하고 가족들도 상우도 정원이한테 미안해하고 왜 서로가 서로한테 미안해야 되지? 왜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렇게 왜 가지지 않아야 될 그런 고통을 서로 이렇게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지점이 좀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정원이가 결국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겠는 상태로 가다가 결국 이제 상우 앞에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그 휴게소에서.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게 자기도 계속 그 질문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게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계속 죄책감을 사이에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저걸 10년 동안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연기하실 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셨는지 잊어버리셨나? 기억이 나지 잘랐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매 장면이 그랬듯이 그 장면 역시도 감독님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조금 휴게소 야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있기도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상우도 그렇고 석호 배우님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야외 씬이 그렇죠. 약간 추워져. 밤에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찍었는데 가을 밤 춥잖아요. 원래 촬영장은 다 밤에 춥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운데 이제 그걸 또 몰입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씬 정원이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안에 품고만 있었던 것을 드디어 누군가가 확 이렇게 털어놔 버리는 그런 씬이어가지고 이제 우현 씨랑도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씬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힘들었죠. 조금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촬영하는 시간이. 스태프분들이랑 고생 많이 하셨었죠. 근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대사를 하면서 중간에 감정이 차오르는 그 순간을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엔 담담하게 말하다가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원이가 노력을 계속 하니까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담담하게 말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엄마와 소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원이한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그 지점을 말하면서 정원이가 결국에는 이게 터지고 말았던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신경 써가지고 감독님이 이렇게 말하면 대사를 치우면서 진짜 그렇게 감정의 그래프를 끌어올리듯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어렵구나. 계속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의 어떤 그 방식에 대한 고민보다는 과연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슬프다고 해서 사실은 저 사람이 무조건 슬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뭐 내가 1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1을 느낄 거야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 영화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한 장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그 감정이 가장 크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사실 뭐 단순히 감정뿐만이 아니라 앉아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서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때 원래 제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걸로 제 머릿속에는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원이 거기 앉아있고 벤치에 앉아있고 상우가 다가가서 곁에 앉아서 얘기를 해서 그림이 다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 분이 우리는 서서 할 거라고 어디 앉아? 서야지. 이게 마지막에 안아주려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림도 그렇고 그렇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라는 어떤 문법과 사실은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우리 둘만의 어떤 진심만 교감이 된다라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영화라는 어떤 그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도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뭐 저희가 그때 아마 마지막 씬을 찍으러 엄마 만날 씬을 찍으러 이제 가는 그 실제로 도중에 가는 거 그리고 그 휴게소 씬을 찍고 이제 또 거기 가서 찍었어야 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외 촬영만 가면 왜 이렇게 추워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소음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뭐 적은 예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꼭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 속에서도 사실은 되게 치열하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얘기했던 시간이 다른 장면보다 조금 길었다. 중요한 네, 장면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5분밖에 안 남았대. 어떡하지? 제한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본인은 밤새 하신 거. 여러분 되게 위험한 분이에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 저기 근데 여기 사실 되게 좋은 그 감상과 질문을 다 올려주셨는데 이걸 다 못 물어봐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혹시 감독님 눈에 띄는 질문 있으세요? 상우의 궁둥이가 귀엽다. 네. 저도 그 편집하면서 항상 그죠? 많이 봤죠. 그 약간 가사나 코믹 포스터 같은 걸로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상호가 만든 수제비는 뭔 맛이었을까요? 정말 확실한 맛이 밀가루 맛입니다. 밀가루 맛, 중력분 막 이런 거 그리고 과거와 현재 시점의 경계를 그래, 않는 맞아. 이유는 저는 이 영화를 철저히 좀 현재의 삶, 그 사건 이후의 삶에 좀 중심을 두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플래시백으로 사건을 묘사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과거가 이제 저희가 두 번이 맞죠. 나오잖아요. 그 숲과 그리고 소희 어린 소희가 등장하는 건데 그것도 현재의 정원이가 느끼고 있는 과거의 그때 떠오른 네 그때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정원이가 아니고 현재의 정원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두 장면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뭔가 경계를 딱히 두지 않았던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현실의 삶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세련되죠 그 영화가. 그리고 여기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정원의 목에 있는 상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조선가 그거 진실서? 네, 진실서에 지나가는데 그때 이분이 흉터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그 사건 당시에 반항하다가 그렇게 입은 상처라고. 그러고 그 상처는 설명을 딱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오래된 어떤 흉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연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추측을 제가 했고요. 이거를 딱 더 뭔가 이렇게 하진 않고 원래 이제 그 상처를 찍은 컷이 한두 컷 정도 더 있는데 네, 그 실험 편집 버전에서 상처를 한 번 보여주고 그리고 상처를 가리는 것 이렇게 두 번만 표현을 했고 저는 사실 엔딩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뭉뚱그려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정말 어떤 걸로 얘기가 끝날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집으로 가면서 바다가 보이고 동생이랑 엄마랑 얘기하고 동생이랑 얘기하고 자다 깬 상우랑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집으로 갔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길 와야지 되는 이야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딩을 그렇게 꾸미신 이유를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네네. 그 5년형이 아니고 8년형인 적 없었어요. 계속 5년형이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요. 말씀을 드리고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당시부터 한번 두 분 의뢰하실까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한번 열면 못 멈출까봐. 그 엔딩 같은 경우는 제가 끝까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인데 마지막 날에 촬영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촬영을 해서 그 전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계속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실은 그 방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에필로그처럼 바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에서의 대화가 사실은 시나리오상에는 바닷가에서의 어떤 대화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았던 상황이었나 봐요. 그 시나리오 썼을 때는. 그래서 바닷가로 썼는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전체에서 계속 어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한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바닷가에서 판타지처럼 딱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좀 배신감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화의 결과 맞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마지막을 끝내야 될까를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촬영날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방에서 대화를 해야겠다. 그게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톤과 맞고 이 두 사람과도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핵심 대사는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면 어디 좀 갔다가 다시 나 돌아왔다. 그러니까 정원이가 그동안 이 110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헤매였던 건데 심리적 여정이네요. 네네 그거를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대사만 가지고 뭐 불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연결하는 부분은 거. 다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대사를 썼고 배우분들께도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우리 바다는 찍긴 찍어야 된다. 그래서 바닷가를 가서 자유롭게 두 분이서 자유 연기. 네 자유연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마지막 오디션 자유연기를 보냈습니다. 바닷가에서. 감독님께서 항상 그렇게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장면마다. 단편 미할 때도 그렇고 비밀의 정원에서도 그렇고 꼭 그렇게 즉흥으로 할 수 있는 장면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단편 미열에서는 그리고 꼭 디렉션 주고 뭐가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면은 이제 한 테이크를 딱 찍잖아요. 그럼 거기 좋은 게 딱 보여요. 진짜요? 네, 그럼 그거 하라고 다시. 다시 하라고. 그거 살려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오디션. 해보세요. 그 다음 컷을 위한. 실전 오디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아까 리얼 리얼에서 자유 연기는? 거기 어디였죠? 그 지금 정원 혼자 방에 있다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그 미열에서는 그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제 정원 그 거실에서 상우랑 앉아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저희 그 서구 배우님이랑 저랑 이제 내던지시고 던져놓고 만들려고 그거랑. 카메라 돌리고. 왜냐면 그 대사는 이건 비밀의 정원 지구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영화를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밀한 어떤 부부의 애정 어린 어떤 장면이었는데 발랄한 한때. 근데 제가 대사를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는 이제 뭔가 이렇게 대안은 써준 상태로 두 분이 자유롭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막 한 5분 6분 동안 계속 찍으셨나요? 네 계속 찍다가 이제 그 안에서 좋은 대사들을 골라서 다시 몇 번 더 그걸 이제 위주로 이렇게 골라서 촬영을 했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엔딩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방향을 잃지 않죠. 맞아요. 네, 저희 영화가 그래요. 네. 엔딩 같은 경우는 돌아와요. Way back home. 네. 그래서 그 방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다 보러 갈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찍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바다 씬은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찍어야 된다. 나중에 다시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필름 시대가 사라지고 디지털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폐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좀 자유롭게 거닐면서 얘기도 하고 동선도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카메라가 팔로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한 거죠. 마지막에 딱 정원이가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정해놓고 하면 오히려 어색했을 거예요. 어색하죠. 상우가 일로 빠지고 정원이가 일로 가는 어떤 설정이 그리고 거기서 정원이가 갑자기 뭔가 웃는 듯 약간 표정이 굳어지는 듯 그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순간이 딱 포착이 돼서 이걸로 마지막을 이거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 장면을 넣고 나서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먹먹한 그 장면이 아닌가. 마지막에 정원이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안고는 있지만 모르는 거. 그녀의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 다 해석을 하실 수 나름대로 해석을 안고 가실 수 있는 어떤 컷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닷가시까지 이것을 최근에 자유롭게 그럼요. 어떤 투사 네. 선택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네.
같은 위험 속에 있었던 이 집이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세 분의 인사 말씀 해주시면 제가 깜짝 선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게 코로나 시대 너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박선주 감독도 장편 영화 데뷔고요. 그리고 한혜연 배우도 장편 영화 그 전에 찍은 건 있지만 사실 개봉까지 한 건 데뷔라서 어떻게든 더 많은 관객분들이며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저희가 거짓 없이 솔직하게 찍었다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영화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진심이 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감만으로 사실은 만들어지는 순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영화를 보시고 너무나 좋다 그러시면은 추천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선물만이 아니라 혼자 가기 민망하다가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용기를 조금만 내주신다면 아마 이런 GV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럼 또 저희한테 우리의 영화를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서로의 질문을 서로 알아간다라는 게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갖고 싶어요. 네, 그것도 서울에서 잘 되면 서울에서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조금 서투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집에 귀가하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지금 그 뽀뽀 2번 눈 닫고 또 하려는 분 거의 유일한 애들이 제가 허용한 유일한 애들이 불꽃 애드립이었다. 불꽃 애들이었고 제가 오늘 이제 그 처음 비밀의 정원을 예전에 처음에 부산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영화제들에서 상영을 하고 GV를 했었는데 오늘 가장 많은 관객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더 하자. 대답을 다 이렇게 해드리고 드리고 싶으시죠? 싶은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다 이렇게 대답 못해서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럼 다음 GV 때 네, 그렇고 근데 저희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영화가 어떤 상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감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나한테는 무거웠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첫 개봉날 첫 GV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감사한 마음을 개봉날 GV 와주신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그 감독님께서 부산영화제 상영 때 손수 만드셨던 그 감독님 버전의 엽서를 갖고 오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되게 또 감성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분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개봉날식이니까 첫날 좋은 관객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질문 주시는 좋은 관객분들 많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영화의 홍보단으로서 천군만마가 되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